전기남은 컴퓨터 국산화 프로젝트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표준적인 통신 규약을 통해서 다양한 컴퓨터를 서로 연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연결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종류의 컴퓨터를 통신 규약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어떠한 영향력과 가능성을 갖는지는 80년대 초에는 전문가들도 거의 이해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길남 박사는 1980년에 오늘날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개발하자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제안을 정부 부문에 했는데 정부 연구과제 심사에서 바로 탈락했습니다. TCP/IP의 인터넷의 통신규약,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인터넷 주소를 할당하고 패킷 정보 단위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방식의 연결이었는데 1980년대 초에도 컴퓨터 네트워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식으로 있었냐면요. 같은 컴퓨터의 기종끼리만 통신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컴퓨터와는 서로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정보기술의 혁명을 이루게 된 인터넷의 특징은요. TCP/IP라고 이 통신 규약, 약속만 지키면은 그게 냉장고건, 휴대전화건, PC건, 등불이건 다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준 아주 획기적인 기술인 거고 이 기술 덕분에 오늘날 초연결 세상이 된 거죠. 지금은 컴퓨터 운영체제에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대중적이 됐고 웬만한 디지털 기기, 전자기기에는 다 들어있는 기능이 됐지만은요.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통신할 수 있는 기기, TCP/IP 통신 프로토콜을 구축한다는 것은 대단히 장벽이 높은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한 미국에서만 성공했을 뿐이고 미국 바깥에서는 성공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느냐. 바로 그 배경에는 미국 UCLA에서 아르파넷이 연구 개발되던 상황부터 지켜보고 나사 제트추진 연구소에 일하는 동안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절감하고 있었던 전길남이라고 하는 사람 덕분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는 사실 60년대도 아니고 이거 80년대 초죠. 예. 그러니까 벌써 PC가 있었는 거죠. 근데 PC 보니까 그냥 느끼는 거죠. 다 PC 한 대씩 가지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있는 거 다 연결하기로 될 건데. 그러니까 시간 문제죠.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1982년 5월에 서울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와 구미에 있는 전자기술연구소 사이에 컴퓨터 네트워크가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세계 두 번째로 이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쓸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만 연결돼 있다 보니까는 연락하고 주고받을 게 있어도 팩스를 쓰거나 전화를 받는 것보다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사실 지금은 왜 우리가 컴퓨터와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의존하고 있느냐? 그걸로 모든 게 오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네트워크가 어떤 용도로 무엇을 위해서 쓰일지 왜 인터넷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통신수단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통신망이 클수록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두 번째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는 연결된 곳이 달랑 두 군데끼리 서로 주고받을 정보도 안녕. 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서로 하겠습니까? 급한 게 있으면 전화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아주 어렵게 구축을 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쓸모를 찾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정보의 기틀로 발달하게 되느냐? 당시 이제 전길남 박사가 전자기술연구소에서 국산 컴퓨터 개발 업무를 하다가 카이스트 교수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네트워크가 조금 더 확장되고 다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는 거예요. 1982년도 이 실험이 성공했을 때 처음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컴퓨터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평가를 했습니다. 1982년도에 서울대하고 구미 간의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가 이제 정부 과학기술 지원 연구 예산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그때 평가를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컴퓨터 네트워크 개발을 계속해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서로 다른 종류의 컴퓨터를 통신 규약에 따라서 인터넷 방식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알아볼 만한 전문가가 국내에 거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 평가에서는 낙제점을 받았지만 전길남 박사가 이제 카이스트의 교수로 옮겨가게 되면서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각 대학의 네트워크들이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산학과가 있는 대학교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을 위해서 이게 미국에서 온 첨단 기술로 인터넷 방식으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전길남 박사 연구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대학이나 소속 기관의 컴퓨터를 점점 연결하기 시작을 하면서 80년대 중반쯤 되면 우리나라 컴퓨터 연구자들, 컴퓨터 통신 연구자들의 중심이 이게 만들어지게 돼요. SDN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인터넷의 초기 형태가 됐는데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정보화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보라는 거는요, 마치 물처럼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이 오늘날은 대중화되어서 정보 소통의 방향의 높낮이나 방향성을 구분할 수 없이 그냥 많은 게 오가는 쌍방향성이 지배적이게 됐지만 이 연구개발망과 같은 이렇게 초기의 네트워크 단계에서는요, 정보가 많은 쪽에서 정보가 적은 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는 쪽은 앞선 연구 결과 그리고 앞선 트렌드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연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길남 박사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우리나라에 구축하고자 했었던 주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컴퓨터와 세계 최신 연구 동향에 관한 정보가 주로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네트워크에 연결해야지만 아주 손쉽게 미국에 출장 가지 않고 우편물을 통하지 않고도 전자적으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정보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서 정보가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구축했었던 것도 하나의 배경입니다. (8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이것은 거의 카이스트의 전길남 박사 연구실에서만 갖고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자면 도와줘야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카이스트 전길남 박사 연구실에서 적극적으로 원하는 대학과 연구실마다 도와줘서 구축을 하게 하고 서로 연결되게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게 된 데는 바로 전길남 박사와 그 카이스트 전길남 박사 연구 시스템 구조 연구실이라고 하는데 SA랩 여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용선을 통해서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통신료의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면서 늘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인터넷을 다양한 용도로 쓰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대중화되게 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의 연구원 팀 버너스리가 1990년에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고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하는 학부생이 웹 브라우저, 모자이크,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이런 걸 만들면서 인터넷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요. 인터넷에 접속하자면 전산학과 대학원생이나 무슨 공대에서 그런 네트워크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명령어, 텍스트 기반으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프로그램 명령어를 알아야지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늘날 웹이 왜 이렇게 큰 영향을 갖게 되느냐. 그림만 볼 줄 알면은 그걸 누르면은 그냥 바로 작동하는 그래픽 환경에 하이퍼링크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산시키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첨단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된 뒤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퍼지는 게 일반적인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네트워크는 한국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성공하고 오히려 일본에 전수해준 아주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일찌감치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 앞선 연구 성과를 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해요. 미국과 달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개발과 구축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죠. 그거에 비하면 한국에서 TCP/IP 인터넷 방식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축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인 거죠.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범국가적 차원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인터넷 선도국으로 올라서게 된 배경에는 정길남 박사와 그 연구실의 제자들의 역할이 핵심적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정길남은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여기에서 인터넷 한국의 청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1994년 3월 정부에 제출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인데요. 여기에는 10년 뒤에 우리나라 정보통신 미래 환경에 대한 설계도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2015년까지 총 예산 45조 원, 당시 단일 사업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전길남이 1994년 오늘날과 같은 광통신망 방식의 초고속 인터넷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추진할 때 그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ISDN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세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에서 그게 이미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들도 이게 미래통신의 대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본계획을 설립한 전길남은 아주 멀리 내다봤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래 한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런 전화선이 아니라 광통신망으로 깔고 2개 이상의 사업자로 경쟁적 구도를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목표였습니다. 광케이블망을 새로 깔아가지고 이용자가 늘어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최종 이용자인 가정까지 속도 저하 없이 광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설계도 덕분에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 선도국이 되는 결정적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1982년 최초의 인터넷 방식의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 때만 해도 전길남의 선구적 연구는 정부 평가에서 쓸데없는 연구로 평가받아서 예산도 추가적으로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연구도 불가능했지만 초고속 인터넷에 와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그래서 광통신망으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1997년 전길남은 성공적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습니다.